S51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과거 2년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5조 2,500억 원대로서 전년도보다도 16.1%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은 4.5%가 증가가 됐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12.5%로 적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9.4%가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는 0.2%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 매출 총이익이 크게 내려가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1조 3,500억 원대로서 전년도 3조 4천억보다 60.3%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3%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한 1.8%는 원유 도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1.8%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 6.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1.33으로서 0.56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60.3%,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하락률은 동일하게 산출이 되네요.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1억 7천만 원이 더 적은 금액입니다. 매년 3년 연속 계속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7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719억 원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상품 줄었고 반제품도 줄었는데 제품이 2,161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 매출원가 재료비와 2번 운영 경비로 크게 두 개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운영 경비 4조 608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으로 8.2% 증가했고,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1.9%가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9%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유 도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1차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원유 가격이 인상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봐서는 재료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이 내려간 거라고 이렇게 또 추론을 하게 되네요. 이 모순이 해소될지 진행하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일치를 합니다.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단계가 동일하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같이 가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도 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되네요. 2023년도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이는 단지 단수 차이인데 2022년도에 1조 3천억 차이가 있고 2021년도에는 5,685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서 이해를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금이 1조 3천억 원대가 나갔다면 재고가 1조 3천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재고가 1464억 원 감소했어요. 그 갭이 1조 4839억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1조 거의 5천억이나 되는 그 현금을 어디다 빼돌렸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빼줘도 1조 3천억 원대는 돈이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사업보고서 자료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2021년도 거를 보면은 1조 3,900억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이제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더 많이 증가했어요. 1조 9천억대로. 그러면은 돈도 안 나갔는데 5,300억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은 5,680억 원이 재고가 돈도 안 나갔는데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어떤 중소기업을 했을 때는 위탁재고라는 어떤 그 힌트 그것이 되어서 그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제가 그 SOE를 분석하면서 그 올해 그 2023년도 거그 중간 분기나 반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년도께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2022년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이게 있었는데 이게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과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4,51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05명이 증가가 됐어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900만 원으로서 신입사원이 좀 대거 들어오니까는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 같은데 작년에는 1억 4,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거 뭐 삼성 이런 데 견줄 만하게 아주 매우 높은 그런 연봉이니까 이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전기 및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큰 경비로서 1조 8,594억 원이 집행인데 전년보다 8.8%가 증가가 됐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은 합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이게 반대죠. 아까 현금도 안 맞았는데 회전율은 올라갔는데 수료분율은 떨어졌다. 역방향이면 이때는 분식회계를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쨌든 그 이거를 입증하려 그러면은 원유 도입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자 부채가 조금 늘었습니다. 1.5%, 38.4%면은 지금 레드존에 들어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 이자 부채를 좀 줄여야 될 텐데 2021년도에 44%까지 됐는데 많이 줄이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계 자료에 의한 그 매트릭스 표가 작성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투명 회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그 변론 자료로서 어, 그 수량에 의한 회전율을 산출해도 하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패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냐? 최근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평균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15.7%나 원유 가격이 내려갔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2022년도에는 40.2%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품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는 그 13.3% 가격이 인하가 됐는데 이거를 품목별로 그 매출 비중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더해 보면은 영향력은 86.8% 범위에 해당합니다만은 이걸 가중 평균을 하면은 12.8%. 그래서 어떤 적용 그 영향력 이런 거를 다 그 무시하고 본다면은 원유 가격이 15.7% 하락했으니까 제조 원가 비율이 90%거든요. 그럼 14.2%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가공비가 좀 늘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좀 다 인정해 준다면은 14%를 내려야 되는데 12.8%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가격을 안 내렸다라고 아니 조금밖에 안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원유를 도입해서 뽑아내는 어떤 제품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 거기다가 윤활기유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베이직 그 케미칼 폴리머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의 그 매출 비중이 79%, 윤활유 비중이 8.6%, 그 다음에 베이직 케미칼 폴리머가 12.3%,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통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2024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판매 관리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1% 정도 오른다고 보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60% 내렸는데 요즘 유가가 올라간다니 50% 영업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은 38조 9,500억 원대가 될 것이다. 이때의 그 매출 원가는 총 제조 비용도 생산 재료비도 그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공비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매출 원가를 예가를 한번 산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 재고를 감안한 그 예가는 38조 9,500억인데 재고 증감 관계 무시하고 보면은 39조 원. 그래서 이 뭐 영업 입장에서 그 39조 원 팔겠다고 만약에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은 2천억이 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처럼 재고가 이4% 정도 어, 증가한다고 음, 봤을 때 그렇습니다. 4% 정도 늘어난다고 봤을 때 거꾸로 그 4%가 감소한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이익은 약간 좀 내려가는 거로 돼 있죠.
이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은 가공 비율이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이 못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전율이 높을 경우에도 또 그런 경우도 나오고요. 스루풋 회계 관점에서 본다면은 운영 비용 5% 오른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도 50%를 더 이익을 내자, 실적보다도 그랬을 때 이제 그 40조 9,500억 원대가 나와요. 어, 그런데 그 한 9% 정도를 올리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어, 재료 비율하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을 약간 올린다고 했을 때 전망은 38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요것은 이제 좀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경우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어, 이 재료비를 기준해서 예측한 금액으로 이렇게 그 매출이 이루어진다면은 한 1조 9천억 정도 그 원가 회계 쪽은 한 2조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 재고 회전율이 19.8회전 나왔거든요. 결과론적으로 21%의 회전율을 성공한다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41조 1,300억 원대로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손익은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 예가는 그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카테고리에 맞아 떨어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조 1721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14.8% 그러나 전년도 31.6%보다는 거의 뭐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번 EMS 전체 사업 활동을 해서 유입된 돈이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최종 그 번 돈은 6,002억 아니 6,0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비유동자산에 그 투자한 돈이 많아서 그런 실제 번 돈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번 돈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채권자한테 4,08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38.4% 올라갔고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주가를 보면은 82,8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4,5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PBR로 1.07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주는 아랑코 오버시즈 컴퍼니가 63.41%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3%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 아랑코를 포함하는 거겠죠. 78.94%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그 S-오일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